내년 6월로 시계를 한 1년 정도 당겨볼게요. 제가 돗자리 한 깔아볼까요? 1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제가 댓글에 어디 가서 말하면 갈라치기 한다고 욕 엄청 먹고. 아니 이 주제에 나오면 뭐라고 얘기해도 욕 먹을 각오는 해야 돼. 네. 그러나 우리 나 저는 지금 욕 먹을 각오하고 발언하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제 돗자리 하나의 소설을 쓴 거예요. 네. 소설을 쓴 거고. 8.15 사면 지금 예정했는데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네. 이제 먼저 답안지를 깠었죠. 네. 네, 그분들 다 해줬습니다. 네. 네, 여야 이제 균등하게 이제 맞춘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여러 가지로 조금 저는 그 양날의 칼이다. 양날의 칼. 예, 양날의 칼이다. 우선 뭐 사면 당하신 분들의 그 억울한 사연이라든가 또 검찰의 어떤 검찰 권력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면이 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축하하고 이게 또 좋은 어떤 그 정치에 활력을 주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평가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기의 문제가 좀 있는 것 시기. 같아요. 예, 저는 항상 이거 성탄절 좀 해라. 네, 그게 말씀하시죠.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한다 그러지만 곧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특검이 압수수색 계속할 거고 이제 소환 날라갈 거고 이런 와중에 통합 얘기할 수가 없고 또요 저기 지금 정청래 대표가 3대 특검 3대 그 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것들 추진하는 것도 정치적 비용이 많이 드는 개혁이고 그러면은 한 연말쯤 되면은 이제 특검이 누구를 기소할지 거의 정리가 끝나고 그죠. 예, 그리고 기소할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이제 저기 거의 다 가르마가 타지고 또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대로라면은 그때면은 이미 개혁에 대한 입법 작업이 끝나 있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어떤 개혁 드라이브가 판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그때 가서 국민 통합이라든가 이후에 사법 처리 또 개혁 이후에 하나의 어떤 국정을 설계하는데 좋은 시기가 온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이럴 때 이렇게 어떤 거 조금 더 통합과 화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인데 지금은 굉장히 그 내란 세력 종식도 뭐 저기 야당은 야당이 아니라 내란 정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첨예한 시기에 굳이 정치적 비용을 높일 필요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 뭐 용산 쪽 입장은 그때 되면 늦는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하지 않으면은 연말 연시로 되면 이미 선거 개입 소지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연말에 그런 어떤 어느 정도의 새로운 정치의 판짜기가 다 끝났을 때 이때 상징적으로 하면 나는 상당히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크고 또 어느 정도 아직 형기를 얼마 채우지 않은 이런데 꼭 조국을 사면해 줘야 되겠느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잠재울 수 있다. 그때 되면 절반은 이제 거의 된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정부의 부담을 덜고 개혁에 매진하면서 이렇게 가는 모양 창출이 안 됐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일단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 입장이 제일 중요해요. 사면 당사자들이 미랄이 되겠다든가 이제 사면 받으면은 회복된 명예를 가지고 백의종을 하겠다든가 뭔가 이런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제3자들이 그렇죠. 이렇게 동원이 돼가지고 편가르고 이런데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고스란히 이재명 대통령한테 돌아가는 것 같아서 난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버전이 있었죠.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보통 8.15 사면 때 가장 대규모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 연시라든지 아니면 설 때는 이제 좀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8.15를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정말 검찰 독재의 피해자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정말 정치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아주 온몸으로 받아낸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뭔가 이것을 좀 되돌려 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굳건히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정당들은 이렇게 광복절 특사 이런 사면을 하고 선거 끝나면 양당 간에 고소고발 취하하고 이런 화합의 기간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 정치는 보면 그런 게 언제부턴가 사라져가지고 이런 사면 자체가 정치적 논란이 된 건 윤석열 정부 때부터예요. 맞아요. 그때부터 사면이 정치적 도구로 사적으로 악용된다 이랬을 때 민주당이 그걸 엄청나게 공격했거든요. 근데 지금 입장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은 매듭을 져줘야 돼.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국정에서 어떤 그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선명하게 가는 것보다는 자꾸 이거저거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순된 행동이 생긴다. 이거예요. 지지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저기 지지율 의식하고 관리하다 보면 개혁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또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이런 것들을 돌파하는 힘은 국민이 주신 지지를 정치 개혁의 자산으로 삼아서 명분 있고 원칙 있게 국정을 한다. 이런 어떤 기조와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게 이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 전 출구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조금 하나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 국민들에게 더 명분 있고 설명 가능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양을 더 고민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분 다 이제 좋은 의견이시고 이제 약간 범여권 진보 진영의 의견이시잖아요. 네. 제가 독특한 취재를 하나 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이 오늘 이 반응을 보고 제가 취재 한번 돌려봤거든요. 이제 조국 전 대표 이 사면이 사실 이번에 메인 디시거든요. 네. 아니, 나머지는 조 전 대표를 맞추기 한 1대1 함수야. 네, 조국 전 대표 꺼내려면 홍문종 더 해주고 뭐 사선 뭐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메인 디시가 아닌데. 그럼 이제- 고마워해야겠구만. 아, 조국 그죠, 대표한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름대로는 조국 전 대표가 안 나오면 큰일 난다. 약간 이런 것도 있었던 건데 제가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이제 이쪽의 얘기예요. 쾌재를 불렀어요 지금. 네, 그 논리가 내년 6월로 시계를 한 1년 정도 당겨볼게요. 쫙 미래. 제가 돗자리 깔아볼까요? 1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 보궐 민주당 뭐 이제 이런 거. 마포갑 당협위원장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이게 물론 음모론인데 네. 이런 소설을 써보자 이거죠. 네. 이거 나는 근거가 있는 건데 제가 결론 말씀드리면 조국 전 대표가 나오면 두 가지 경우에 생겨요.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대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조국 당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당대당 통합 내지는 이제 협치해서 같이 과거에 정의당 사이드를 사실 조국 혁신당이 차지하는 거죠. 네. 진보에 이제 왼쪽이 지금 비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중도 보수를 표방했기 때문에. 그럼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어떻게 보냐면 조국 전 대표의 스타일상 분석을 해보잖아요. 통합 안 합니다. 왜? 통합은 안 하죠. 예, 안철수 사례만 봐도 음. 큰 당에 들어가잖아요. 잡아먹혀요. 네. 특히 대선 후보는 그렇게 먹히잖아요. 네. 이게 보쌈 하듯이 싹 해버리면 싹 제거돼요. 안철수 후보도 뭐 어쩔 수 없이 대선 전에 단일화를 했지만 그게 누가 전망했든 안 했든 간에 anyway 결론은 이렇게 된 거야. 결론은 지금 당대표에서 4등이야. 예, 지금 4등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예, 네. 이게 처참한 현실이고 네. 불편한 현실이거든. 네. 인정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조국 전 대표도 바보가 아니거든. 네. 이걸 보고 있어요. 통합 일단 킬. 그러면 이제 따로 가잖아요. 네. 따로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 그 지난번에 영광구수 선거 기억나세요? 네. 작년 이맘때 네. 제가 그때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아, 저도 가 있었죠. 아, 그죠? 5일 가 있었죠. 네. 네. 그때 조국당에서 후보가 누가 나온지 아세요? 영광구수. 민주당에서 나간 사람이 나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 이게 이제 이게 하나의 바로미터로 보는 네, 건데 네, 네. 정확히 말하면 이인재법이 있기 때문에 경선을 치르면 탈당을 못해요. 맞아요. 출마 예, 못하는데 예, 예. 경선을 치르기 직전에 네. 공관위원장이 불렀는데 안 갔어. 음. 안 가고 탈당을 한 거예요. 그 전에 면담 몇 번 네, 하다가.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탈당을 어느 정도 빌드업을 해놓은 거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 지선 때 이런 논법을 쓸 거예요. 그때 영광하고 저희 곡성인가 군수 두 개랑 맞아요. 네, 금정구청장 세 개를 네. 펼쳤는데 조국당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는 지역 경쟁을 하자. 네. 민주당과 누가 되든 상관없으니까. 네. 그리고 금정에선 단일화하자. 이게 논리는 맞죠. 네. 근데 현상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면 호남에서는 누가 되든 상관없으니까 후보 다 내. 기초단체장 뭐 1250개 다 내는 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뭐냐면 감이 안 된 후보도 내고 보는 거야. 이 대쇼 이게. 예, 왜? 단일화를 해야 되니까. 1200개를 내야 600개를 건질 거 아닙니까? 내가 500개를 내면 250개밖에 못 나와요. 협상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아무나 다 내. 그럼 아무나 다 낼 때 이 표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민주당에서 경선에 탈락할 것 같은 사람들이 사전 탈당을 해서 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정치란 게 웃기지만 경선을 해보고 내가 이긴다 진다. 아이 선수끼리 그러니까 정치하면 안 돼 그러면 경선하기 전에 감이 와야 돼. 지금 내가 지금 될지 아시잖아요. 그쵸, 예. 이런 느낌이 오죠. 예, 마포 예. 가면서 줄 줄 알았잖아요. 예. 지난 총선 때 줄 줄 알았잖아요. 본인 감이 있거든. 그걸 모르고 아 국민 여러분 저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지. 예, 구력이 있으면 금방 알아요. 내가 떨어질 거다 될 거다. 왜냐면 지도부가 나의 성격과 이게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 달 두 달 전에 나오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경쟁력은 없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물갈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거 탈당할 수 있어요. 그게 조국당으로 갑니다. 그럼 사실상 민주당은 공천 혁신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국면에 처해질 수 있어요. 왜? 이쪽에 소위 말해서 이게 퍼스트 이어, 세컨드 이어면 세컨드 이어의 바구니가 있기 때문에 후보들은 지를 수가 있어. 나 안 하면 나간다. 이렇게. 근데 네. 제가 이제 그 신뢰를 좀 받는데 네. 뭐냐면 이제 민주당에서 뭔가 제명이 됐어요. 네. 네, 민주당에서 그 구의원 선거에서 국힘을 찍은 거죠.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해당 행위를 해서 제명이 됐는데 그 사람이 조국혁신당에 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제명이 돼서 있더라도 별 뭐 여기서 누구랑 그쵸. 싸울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쵸. 그런 사람들 여기서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하고 다른 데서는 별 경쟁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옛날에 국민의당 안철수 기억하시죠? 네.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의 기초단체장 시군구원 있잖아요. 한 5,200개 되거든요. 그거 쫙 후보 내잖아요. 그 싸우다가 진짜로 3당이면 국민의힘이 올라와 버리면 양쪽이 제3자 구도에서는 진보진영의 지랑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 심지어 위원장님도 500표 차이였잖아요. 네, 네. 예, 이게 이미 상징이 주거든. 여기서 한 당 더 붙으면 근데 그게 색깔이 비슷해. 500표 정도는 충분히 뺏어갈 수 있어. 그리고 사실 그게 고질적으로 정의당이 당했던 공박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빅텐트로. 예. 그러면 이제 후보단이라 하는데 예를 들면 화성시는 우리가 나갈 테니까 수원은 네가 나가라. 협상을 해야 돼요. 결국은 3자 구도를 안 붙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네, 네. 후보단이라 하게 되면 조국당은 땡큐지. 왜? 최소한 3분의 1은 받을 수 있거든. 협상은 왜냐하면 잃을 게 없는 놈이 이겨요. 그러면 그게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됨으로써 그게 더 세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어. 예, 왜냐하면 사실 세진 정도가 아니라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소위 말해서 여기는 1인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안하지만 조국 혁신당 아닙니까? 그렇죠. 이름이 예. 조국 혁신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없으면 이 소위 말해서 퍼포먼스의 현격한 차이가 보여요. 민주당은 모르겠어요. 소위 말해서 누가 오든 간에 지금 당대표가 뭐 정청래 대표 유능하시죠. 근데 사실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하지 않는다고 해도 민주당이 뭐 100석 갖고 갈 거 뭐 10석 갖고 가냐? 그러진 않아요. 네. 이 시스템 정당이거든. 근데 여기는 현실적으로 그래요. 조국 대표가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를 보여요. 아니 지금 지지율이 그걸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은 사실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어떠한 식의 연합이 꼭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가장 결정적으로 부딪히는 지점은 포스트 이재명이 누구냐 여기서 결판이 대선 후보를 나는 지금 또 거예요. 보는 거거든요.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 대선 0.5% 차이입니다. 네. 그렇게 벌어지지 않아요.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떤 그 끝까지 연합을 할 거냐, 어느 순간에는 경쟁자가 될 거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른 정당들이야 위성 정당으로 묶여 있으니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지만 조국당은 별도의 독자 정당이란 말입니다. 이랬을 때 지방선거를 넘어서 그 다음 선거까지도 이 문제는 내내 간다. 그게 한국 정치가 지난 30년 동안 학습해온 일관된 흐름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제 국민의힘 보는 하나의 음모론이다. 그래서 쾌재를 부르고 있다. 예, 결국에 나오면 이렇게 하다 보면 뚝배기 깨진다. 뚝배기 깨지면 우리가 살아난다. 내가 볼 때 자기들 걱정이 내야 그죠, 되는데 그죠, 그죠. 지금. 물론 저는 네. 그 전단의 부분에서 동의할 부분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뚝배기 깨지면 자기들 살아난다.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저기서는 내가 동의할 수 없다.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의 정신을 차렸다는 가정하에 엄청난 그렇죠. 혁신했다는 네. 가정하에 내지는 위원정당 심판 한번 하고 아예 국고기소 한번 하고 새로 세팅이 됐다는 전제하에 내년 지선까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시나리오예요. 예. 지금 뭐 전환기 씨 저렇게 버티고 있고 하다 보면 그렇죠. 이건 힘들다. 예. 예, 물론 아무튼 이쪽이 이제 바람이고 쾌재인데 그쵸. 오늘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네. 예.
여기 잘 참고하십시오. 그냥. 알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냥 이런 소설이 있다. 저도 사실 욕 많이 먹어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명분과 원칙이 있고 당사자 입장이 그렇죠. 나오고 이런 어떤 정치적 행위가 그래서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냐 나중에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 거냐 이렇게 벌써 이게 가버리면은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힘든 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역시 중요한 건 원칙과 명분 아닐까 그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예. 중요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댓글에 어디 가서 말하면 갈라치기 한다고 욕 엄청 먹거든요. 아니 이 주제에 나오면 뭐라고 얘기해도 욕 먹을 각오는 해야 돼. 네, 그러나 여기 나 저는- 지금 욕 먹을 각오하고 발언하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야.